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리포트입니다. 2026년 1월 2일 삼성전자 주가 12만 8,500원,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5만 3,400원이었어요. 1년 만에 140%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 매수세예요. 최근 1년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9조 8,0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96%가 삼성전자에 몰렸어요.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에서 130조 원 전망이에요. 2018년 최대 실적 44조 원의 3배입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착각인지 오늘 삼성 리포트에서 숫자로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주가 흐름부터 볼게요. 2025년 1월 2일 삼성전자 종가 5만 3,400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12만 8,500원, 정확히 1년 만에 140.64% 올랐어요. 시가총액은요 318조 원에서 760조 원으로 442조 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44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건 현대차, 기아, 포스코, LG전자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1년 만에 대기업 사계 회사만큼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마치 편의점 운동화 한 켤레 값으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 고급 세단 한 대 값이 된 것과 같습니다. 1월 5일, 6일 양일간 주가 움직임도 폭발적이었어요. 1월 5일 13만 8,100원에서 1월 6일 장중에는 14만 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이틀 만에 7% 이상 급등했어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7% 오르자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했어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 6조 4,580억 원, 이 중에 96%인 6조 1,750억 원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향된 매수인지 아세요? 회식 자리에서 10명이 치킨 10마리 시켰는데 한 명이 9마리 먹은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몰빵한 겁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매도했어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워낙 강력해서 주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 연동한 삼성전자 주주 26만 6,415명의 평균 매수가는 7만 8,664원이에요. 평균 수익률 63.35%입니다. 포털 종목 토론방에는 10억 벌었다. 인증글이 화제가 됐어요. 한 주주가 10억 9,700만 원 투자해서 10억 9,900만 원 벌었다는 겁니다. 수익률 100%. 알바 한 달 일당 모아서 산 사람은 월세 1년치 됐고 보증금 넣을 돈으로 산 사람은 집 한 채 값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버블일까요? 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KB증권이 가장 공격적이에요.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13만 8천 원에서 30% 더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신한투자증권 17만 3천 원, 흥국증권 17만 원, 다올투자증권 16만 원, IBK투자증권 15만 5천 원, 평균하면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첫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데이터 보면요. PC용 범용 디램 가격이 2024년 말 1.35달러에서 2025년 말 9.3달러로 올랐어요. 1년 만에 6.9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상승인지 아세요? 작년 초에 삼각김밥 한 개 값이던 게 연말에는 치킨 한 마리 값이 된 겁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7배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올랐냐고요?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HBM 생산하느라 범용 디램 라인을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PC용 메모리 공급이 바닥났습니다. 재고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가격 폭등하죠. 이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끊어놓고 들어갔는데 인기 놀이기구는 다 정기 점검 중인 것과 같습니다. 남은 놀이기구는 대기시간 3시간이에요. 둘째, 2026년 1분기에도 가격 더 오를 전망입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은 1분기 범용 디램 가격 전분기 대비 31%, 낸드는 20%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셋째, HBM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3위에서 고전했던 건 사실이에요. SK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죠. 근데 HBM사는 다릅니다. 1분기 중에 주요 고객사들한테 최종 품질 승인받을 전망이에요. 2분기부터 대규모 출하 시작되면은 시장 점유율 30% 이상 목표입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05조 원 달할 거라고 분석했어요. 2018년 최대 실적 44조 5천억 원의 2배 넘습니다. 넷째, 회사 전체 영업이익 130조 원 전망, 반도체만 105조 원이면 DX 부문, 파운드리 합쳐서 130조 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 중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전영현 DS 부문장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HBM사의 성과를 강조하며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선언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지난 2024년 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한테 처참하게 졌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못했고 구글도 SK하이닉스 제품만 썼어요.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60% 넘게 차지했고요. 그때 분위기 기억하세요? 요 삼성 끝났다. 이제 반도체 패권 넘어간다. 이런 말 엄청 나왔죠.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HBM사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 맞춤형 메모리 체제로 전환했어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만 했어요. 똑같은 제품 많이 만들어서 가격 경쟁하는 거죠. 근데 HBM사부터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각 고객사 요구에 맞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으로 비유하면은 뷔페에서 코스 요리로 바꾼 거예요. 손님 입맛에 맞춰서 요리 나가는 겁니다. 둘째, 원스톱 솔루션 능력입니다. 삼성전자는 로직 설계부터 메모리 제조, 파운드리 공정, 선단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에요. HBM사부터는 베이스 다이의 로직 공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역량을 결합해서 로직 메모리 통합 솔루션 제공해요. SK하이닉스는요, TSMC랑 손잡아야 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거죠. 셋째, 성능과 전력 효율 극대화입니다. AI 반도체는 전력 소비가 엄청나요. 한 개 칩이 가정집 하루 종일 쓰는 것만큼 먹어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성능이면 정이 덜 먹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HBM사는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적용해서 전력 효율을 20% 개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AI 데이터 센터 한 개가 1년에 쓰는 전기료가 수백억 원이에요. 20% 절약하면은 수십억 원 아끼는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쓰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품질 승인 나오면은 대규모 계약 확정될 거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2나노 공정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TSMC가 2025년 12월 30일 2나노 양산 시작했어요. 애플과 엔비디아 2026년 물량 이미 선점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2025년 3분기에 양산 돌입했는데 아직 대규모 주문은 없어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 TSMC 71%, 삼성전자 6.8%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요. 삼성 망했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삼성전자가 방역 카드 2개 쥐고 있어요. 첫째, 엑시노스 2600으로 수율 입증입니다. 자체 프로세서를 2나노 공정으로 성공적으로 양산하면 다른 고객사들한테 우리 기술 문제 없다 증명하는 거예요.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갈 엑시노스 2600이 바로 2나노 공정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퀄컴, AMD, 메타 같은 회사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둘째, 미국 테일러 공장입니다. 2026년 2분기부터 가동되는 테일러 팹은 지리적 이점과 보조금 혜택이 엄청나요. 미국 정부가 칩스법으로 보조금 주는데 TSMC 독점에 부담 느끼는 미국 빅테크들한테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작년 7월에 테슬라 자율주행 칩 23조 원 규모 수주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테일러 팹에서 생산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만 쓰면 위험해요. 공급망 다변화 필요하죠. 삼성전자가 미국 땅에서 생산해주면 정치적으로도 안전하고 물류 비용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파운드리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 아닙니다. 제 TSMC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2나노는 시작일 뿐이에요. 1나노, 0.7나노 갈수록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서는 앞서 있어요. 그리고 TSMC 독점은 고객사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가격 협상력이 없거든요. 또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대안 제시하면은 물량 나눠 가져올 수 있습니다. KTX표 예매하는데 코레일만 있으면은 가격 마음대로 올려요. 근데 SRT 생기면은 경쟁에서 가격 내려가잖아요. 파운드리도 똑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복잡한 반도체 기술 HBM산이 게이트-올-어라운드니 하는 거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완전 헷갈렸어요. 증권사 리포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리포트 텔레그램 커뮤니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요 뉴스 나오면 바로 쉽게 풀어서 공유하고 숫자 뒤에 의미가 해석해봅니다. 반도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2차전지, 바이오, 국내 주요 종목들도 커버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기회 보이면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커뮤니티 멤버분들 중에 삼성전자 7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수익 내신 분들 많으세요. 정보는 빠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3일 후에 분석하면 이미 늦어요.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하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방법 나와 있습니다. 설명란 아니고 댓글 고정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넘을 거라는 전망의 핵심은 범용 메모리 가격 폭등입니다. PC용 범용 디램 가격 1년 만에 7배에 올랐다고 했죠. 이게 삼성전자한테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파는 디램이 대략 60억 기가바이트예요. 가격이 1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으면 분기당 480억 달러 매출 증가입니다. 원화로 6조 원이에요. 여기에 원가는 거의 안 올랐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 만드는데 가격만 7배에 받는 겁니다. 거의 다 이익으로 남아요. 이게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무서운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디램 팔아서 1조 원 벌었다면 올해는 7조 원 버는 거예요.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작년엔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받아서 이익 1,000원 남겼는데 올해는 7만 원 받아서 이익 6만 원 남기는 겁니다. 재료비는 똑같은데 가격만 7배 올렸으니까요. 그럼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I 메모리 생산 때문입니다. HBM, ESSD 만드느라 범용 디램 라인 줄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PC 수요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 당연히 가격 폭등하죠.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2026년 내내 지속된다는 겁니다. 왜? 새로 공장 짓는데 2년 걸려요. 설비 투자도 엄청난 돈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 다 공격적인 증설 계획 없습니다. 오히려 HBM 증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은 최소 1년 이상 갑니다. 증권사들이 2026년 연말까지 가격 상승 전망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년에서 3년 갑니다. 2017년, 2018년 슈퍼사이클도 2년 반 갔어요. 지금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2027년 초반까지는 갈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은 상승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볼까요? 현재 시가총액 보면은 삼성전자 760조 원, SK하이닉스 약 2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400입니다. 그런데 HBM 시장 점유율은요. SK하이닉스가 60% 넘게 차지하고 삼성전자는 15% 정도예요. 그럼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냐?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HBM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섭니다. 근데 전체 그림 보세요. 삼성전자 매출 구성 보면은 반도체가 절반 정도예요. 나머지는 DX 부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HBM 비중은 20% 정도. 나머지는 범용 메모리, 낸드, 파운드리예요. SK하이닉스는 거의 100%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과 낸드가 전부예요. 그래서 HBM에서 잘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못하면 크게 빠져요.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삼성전자는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안정적입니다. 비유하자면 SK하이닉스는 한 종목에 올인한 투자자예요. 맞으면 대박, 틀리면 쪽박. 삼성전자는 분산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한 섹터 안 좋아도 다른 섹터가 받쳐줘요.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 규모가 HBM보다 훨씬 큽니다. 2026년 범용 디램 시장 약 200억 달러, HBM은 30억 달러 정도예요. 7배 차이 나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 가격 7배 올랐을 때 이익 증가 폭은 삼성전자가 훨씬 큽니다. SK하이닉스도 범용 메모리 팔지만 비중이 낮아요. HBM 비중이 높거든요. 결국 2026년 영업이익 전망 보면 삼성전자 130조 원, SK하이닉스 40조 원 정도입니다. 3배 이상 차이 나요. 물론 SK하이닉스 주가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베이스가 낮으니까요. 근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우위입니다. 여러분이 연금 넣을 거면은 삼성전자, 단타 칠 거면 SK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삼성전자가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노태문 DX 부문 사장이 모든 곳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삼성 디바이스에 AI를 넣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로봇까지 2026년 한 해 동안 8억대 모바일 기기에 AI 기능 탑재할 계획입니다. 8억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8억 명이면은 전 세계 인구의 10%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10% 사람들 손에 AI 디바이스 쥐어주는 거예요. 애플이 생성형 AI 통합에 어려움 겪는 사이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 모델 활용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북6 시리즈 같은 온디바이스 AI 기기도 확산시키고요. CES에서 공개한 혁신 제품들 몇 가지 볼까요? 첫째, 디태처블 오토 SSD. 업계 최초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 SSD예요.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됐습니다. 테슬라가 쓸 칩이 바로 이겁니다. 둘째, PM91 SSD. PCI 익스프레스 젠5 기반 초소형 고성능 SSD. AI 워크로드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셋째, 6K 게이밍 모니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시장 리더십 공고히 하는 제품입니다. 넷째, 로봇 웨리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서 로봇 앞면에 탑재되는 OLED 기술 선보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삼성전자가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많이 팔면 돈 번다 였어요. 지금은 AI 생태계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한다. 애플이 앱스토어로 돈 버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AI 서비스로 돈 벌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모았는지 정리해볼게요. 최근 1년간 9조 8,076억 원 순매수, 전체 외국인 매수의 96%가 삼성전자. 이건 단순한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포지션 쌓는 거예요.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확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글로벌 대형 펀드들은 반도체 사이클 읽는 능력이 탁월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반등 시작할 때 이미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아직 이르다 했을 때 외국인은 이미 사 모았어요. 둘째, HBM사 경쟁력 인정입니다. 1분기 품질 승인 나올 거라는 정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셋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연동성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1월 2일 4.01%, 5일 1.07% 올랐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 기루빈 기대감, 미국 빅테크 AI 투자 지속 의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오릅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PER 12배 정도예요. SK하이닉스는 20배 넘습니다. 요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PER이 절반이에요. 영업이익 130조 원 나오면 적정 PER 15배로 봤을 때 주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지금 13만 8천 원이면 저평가라는 거죠. 다섯째, 한국 증시 대표주 지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투자하려면은 삼성전자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코스피 시총 30%가 삼성전자거든요. 인덱스 펀드들도 무조건 사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 올해 대박 난다. 확신의 표현이에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1년 만에 140% 상승, 시총 760조 원 돌파, 외국인 1년간 9조 8천억 원 순매수, 증권가 목표주가 17만 원에서 18만 원, 2026년 예상 영업이익 100조 원에서 130조 원, 2018년 최고 실적의 3배입니다. 핵심 동력은 3가지, 범용 메모리 가격 7배 폭등, HBM사 경쟁력 회복, 파운드리 인하노 방역.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거함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여전히 강력하고 TSMC 파운드리 독점 구도도 쉽게 안 깨집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2026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 될 겁니다. 1월 8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여부 주목하세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작년 초에 삼성전자 7만 원대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은데 했어요. 안 샀습니다. 근데 범용 메모리 가격 폭등 데이터 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아, 이거 진짜 슈퍼사이클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혼자서는 안 왔을 거예요. 삼성 리포트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 의견 들으면서 같이 분석했거든요. HBM사 품질 승인 임박했다. 범용 D램 공급 부족 내년까지 간다.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요. 혼자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같이 보면은 균형 잡힙니다. 저 삼성 리포트 텔레그램에서 매일 반도체 주요 뉴스 나오면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유용해요. 작년에 저희 커뮤니티 멤버분 중에 삼성전자 6만 원대에서 사서 지금 2배 넘는 수익 내신 분 계세요. 영상 댓글 고정 링크로 텔레그램 입장 방법 확인하세요. 설명란 아니고 댓글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정보의 속도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130조 시대 진짜 온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삼성 리포트, 내일 더 빠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삼성 리포트, 투자의 정석.